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장터가 젖어 있었다. 장터 바닥, 진흙 자국이 길게 남았다. 점심 무렵, 뒷산 양지에 도시락 보자기가 놓였다. 노인이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선을 그었다. 해가 지자 사랑채 부엌에 검은 보따리가 보였다. 머슴 장쇠 거지 여인 연화 백발 노인도인 이웃부자 만복. 장쇠는 큰 집 머슴이고 만복은 그를 놀리는 이웃부자다. 장쇠가 밥을 나눈 뒤 연화가 부엌에 나타났다. 그 시작은 장쇠의 선행, 밥 한 끼였다. 이제 3번의 밥상과 내기가 한꺼번에 터질 참이다. 다락방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래요. 어느 장터 길목에 머슴 장쇠가 젖은 집신으로 서 있었다. 서른인 장쇠는 가난해도 성실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게 싫었다. 장쇠가 장터를 지나려 한 까닭은 큰 집에 늦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때 만복이 사람들 앞에서 장쇠를 일부러 불러 세웠다. 만복은 장쇠가 혼자 산다는 말을 크게 퍼뜨리려 했다. 그래서 만복은 내기를 걸어 장쇠를 묶어두려 했다. 만복이 꺼낸 것은 도장 찍힌 종이였다. 만복은 종이에 내기 내용을 적고 장쇠 손가락을 잡아 눌렀다. 장쇠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둘러선 탓에 물러서지 못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기에서 지면 끝이다. 그때 장쇠의 시선이 길모퉁이 거지에게 잠깐 멈췄다. 그 거지는 손목을 천으로 감고 사람들 눈을 피했다. 장쇠는 밥을 나눠주고 싶었지만 만복이 보고 있어 손을 떼지 못했다. 대신 장쇠는 거지가 숨긴 손목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거지 손목에 푸른 멍이 비쳤다. 대체 누가 손목에 푸른 멍을 숨긴 걸까? 비가 갠 낮, 뒷산 양지에 백발 노인 도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도인은 굶은 장쇠 얼굴을 보고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주었다. 장쇠가 도시락을 받은 까닭은 배고픔을 참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도인은 장쇠가 쥔 도장 찍힌 종이를 보고 손을 뻗어 살짝 눌렀다. 도인은 만복 같은 사람은 내기 종이로 사람을 묶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도인은 장쇠가 빠져나갈 길을 미리 만들라 했다. 도인은 종이 쪽지 하나를 접어 보자기 매듭에 끼웠다. 그 종이 쪽지에는 3번과 날짜 같은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노인 말을 믿어도 될까? 장쇠는 괜히 겁이 나서 그 종이 쪽지를 옷 속에 숨겼다. 도인은 흙바닥에 선을 하나 긋고 장쇠에게 손짓했다. 도인은 그 선을 넘지 말고 3번의 밥상을 차리라 했다. 장쇠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내기를 이기려면 길이 필요했다. 그래서 장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 쪽지를 더 꽉 쥐었다. 도인 보자기에서 3번 적힌 종이 쪽지가 더 나왔다. 그런데 3번 적힌 종이 쪽지가 왜 저기에 있지? 어느 비 오는 밤에 산길 가장자리로 장쇠가 혼자 올라갔다. 장쇠는 들키지 않으려 해서 발자국을 작은 돌 위로 옮겼다. 장쇠가 밤에 나온 까닭은 도인이 말한 선을 확인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장쇠는 흙바닥에 선을 긋고 낙엽으로 덮어 감췄다. 장쇠가 그렇게 한 목적은 누가 봐도 모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알면 만복이 더 괴롭힌다. 그때 산길 아래에서 불빛이 흔들리며 올라왔다. 만복의 하인 칠복만복 편 사람이 만복의 명령 트리거우로 산으로 왔다.
칠복은 장쇠가 숨긴 걸 찾으려 해서 돌틈을 들쑤셨다. 그 바람에 낙엽이 흩어지고 장쇠가 그 선을 다시 보게 됐다. 장쇠는 숨을 고르고 나무 뒤로 몸을 붙였다. 장쇠는 들키면 끝이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칠복은 혼잣말로 만복님 내기 이겨야지라고 중얼거렸다. 장쇠는 그 말을 듣고 내기가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낙엽 밑에서 만복 이름이 적힌 종이 조각이 나왔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만복이 만든 판일까? 해가 진 큰집 사랑채 부엌에 머슴 장쇠가 젖은 옷을 털며 들어섰다. 장쇠는 약속한 날이 지나도 아무 일 없어서 마음이 허전했다. 장쇠가 부엌으로 간 까닭은 물 한 모금 마시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장쇠는 부엌 문을 밀었고 문이 삐걱대며 열렸다. 부엌 한쪽에 검은 보따리가 놓인 건 누군가 몰래 들여놨기 때문이었다. 장쇠는 겁이 나서 등잔 가까이로 한 발 다가갔다. 등잔 불빛이 보따리에 닿자 그 뒤에서 사람이 움직였다. 거지 여인 연화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부엌에 숨어있던 여자였다. 연화가 숨어있던 목적은 오늘 밤만이라도 비를 피하려는 것이었다. 연화는 장쇠를 보자 손목을 천으로 더 깊게 감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손목 장터에서 봤다. 장쇠는 연화에게 밥을 주려 했지만 먼저 들킬까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장쇠는 옷 속에 숨긴 종이 쪽지가 없는 걸 알아챘다. 장쇠는 방금 전까지 있던 종이를 찾으려 항아리 밑을 들춰봤다. 3번 적힌 날짜 쪽지가 항아리 밑에서 사라졌다. 대체 누가 3번 적힌 날짜를 숨긴 걸까? 어느 조용한 부엌에 머슴 장쇠가 작은 상을 물에 닦아 놓았다. 장쇠는 연화가 굶은 얼굴이라서 그냥 돌려보내기 어려웠다. 장쇠가 상을 차린 까닭은 밥 한 끼로 사람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장쇠는 따뜻한 밥을 퍼서 연화 앞에 조심히 놓았다. 연화가 밥을 먹는 목적은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연화는 밥그릇을 잡기 전에 먼저 주변을 살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 누굴 피해왔다. 장쇠는 연화가 겁먹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낮췄다. 천천히 먹어. 연화는 고개만 끄덕이고 밥을 입에 넣었다. 장쇠는 3번의 밥상이란 말을 떠올려 상 아래에 작은 나무 쪽을 밀어 넣었다. 장쇠는 날짜를 적어 남기려 했고 그게 나중에 증거가 될 거라 생각했다. 연화는 밥그릇을 내려놓다 말고 손목 천이 살짝 풀렸다. 그 틈으로 손목 푸른 멍이 다시 보였다. 연화는 급히 천을 당겨 멍을 가렸다. 만약 그 밥상이 짜인 일이라면 이제 누가 무너질까? 사람이 오가는 큰집 부엌 앞에 머슴 장쇠가 다시 상을 내놓았다. 장쇠는 소문이 퍼져서 마을 눈이 따라붙는 걸 느꼈다. 소문이 번진 트리거는 주인집 안주인 복씨의 말트리거 소문 확산이었다. 복씨는 장쇠를 눌러야 해서 거지랑 산다는 말을 일부러 키웠다. 연화는 둘째 밥상을 받으면서도 보따리를 품에서 놓지 않았다. 연화가 보따리를 놓지 않는 목적은 안에 든 걸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보따리 안에 뭐가 있지? 장쇠는 연화가 무서워하는 걸 보고 더 조심히 움직였다. 그날 저녁 장쇠는 셋째 밥상까지 차렸다. 장쇠는 3번의 밥상을 채우면 내기에서 숨 쉴 틈이 생긴다고 믿었다.
그때 만복이 사람들 앞에서 도장 찍힌 종이를 흔들었다. 만복은 장쇠를 몰아붙이려 해서 종이를 일부러 크게 펼쳤다. 장쇠는 종이 위를 보다가 낯익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그 종이 쪽지는 3번이 적힌 바로 그 종이 쪽지였다. 도장 찍힌 내기 종이 속에서 3번 적힌 종이 쪽지가 나왔다. 그런데 3번 적힌 종이 쪽지 왜 저기에 있지? 어느 작은 방 안에 머슴 장쇠가 물동이를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다. 장쇠는 소문과 내기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눈이 빨갰다. 장쇠가 물동이를 둔 까닭은 연화가 얼굴을 씻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을 쓰고 머리를 정리해 옷깃을 여몄다. 연화가 그렇게 한 목적은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선택 때문이었다. 연화는 천을 풀어 손목을 보였고 멍 자국을 그대로 드러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멍은 도망친 흔적이다. 장쇠는 연화를 믿을지 고민했지만 연화 눈이 흔들리는 걸 봤다. 연화는 보따리를 풀어 작은 폐물을 꺼냈다. 연화는 그 폐물이 자기 집안의 것이라며 만복이 빼앗았다고 털어놨다. 장쇠는 그 말을 바로 믿진 못했지만 종이 쪽지가 만복 종이에서 나온 걸 떠올렸다. 그래서 장쇠는 연화와 함께 내기를 끝내는 길을 택했다. 보따리 속 폐물이 새 것처럼 반짝였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만복이 만든 판일까? 사람이 모인 만복집 마당에 이웃부자 만복이 큰 소리로 서 있었다. 만복은 장쇠를 망신 주려 해서 내기 종이를 사람들 앞에 들었다. 만복이 그렇게 한 트리거는 약속한 날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만복의 목적은 장쇠 밭을 빼앗아 더 크게 군림하는 것이었다. 장쇠는 도망치지 않으려 해서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연화는 뒤에 서서 보따리를 꼭 잡고 고개를 들었다. 그때 백발 노인 도인이 사람들 사이로 나왔다. 도인은 장쇠가 밥을 나눈 사람이라서 증인으로 서주려 했다. 도인은 3번의 밥상 날짜를 장쇠가 적어둔 나무 쪽으로 확인했다. 장쇠는 그 나무 쪽을 내밀며 3번 다 차렸다고 또박또박 말했다. 만복은 비웃으며 도장 찍힌 종이를 다시 흔들었다. 도인은 종이에 찍힌 도장 모양을 가리키며 이건 관아 도장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물러서면 연화도 위험하다. 연화는 보따리에서 폐물을 꺼내 만복 앞에 내려놓았다. 도인은 폐물의 끈 매듭을 보여주며 연화 집안 표식이라 말했다. 그리고 도인은 만복이 같은 도장을 다른 종이에도 찍어둔 걸 꺼내 들었다. 만복 도장이 찍힌 종이가 한 장 더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도망칠 사람은 누구일까? 만복은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길을 막았다. 만복은 사람들 눈앞에서 무너졌고 내기에서 진 값을 치러야 했다. 장쇠는 밭을 지켰고 연화는 빼앗긴 것을 되찾을 길을 얻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장쇠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렸다. 그리고 3번의 밥상이 운명을 뒤집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그릇의 밥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가진 게 많아야 선행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도 누군가에게 내민 작은 온정이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을 함부로 비웃는 말 한마디는 언젠가 내 얼굴을 붉게 만듭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자리에서
밥 한 숟갈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한 번의 친절이 더 큰 대가로 돌아오는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